예. 이재명 지사로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 인물까지 지금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오늘 이재명 지사가요, 경기도가 주최한 DMZ 포럼에서 지원군인 이해찬 전 대표와 만났습니다. 공식석상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난 건 오늘이 처음인데요.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DMZ 포럼의 공동 주최와 기조연설을 맡아주신 이해찬 원부가 평화경제협회 이사장님께도 별도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과 여성 환경 운동에 큰 족적을 남기신 한명숙 전 국무총리님, 이 자리에 정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관광 중단과 대전공단 폐쇄를 섣부르게 결정한 보수 정부들은 군사모적인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무지하고 무모한 짓을 한 것입니다. 좁은 시야와 큰 시야로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을 더 위태롭게 생각하고 국회 문제의 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실책입니다. 우리나라의 평화 만들기를 지도해 주시는 경기도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명 지사도 요즘 꽤 바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어제도 포럼이 있었고 오늘은 비무장지대 관련 포럼, 대북 관련 포럼인데 여기에 한명숙 전 총리, 이해찬 전 대표, 세모리가 대단한데요? 일단 오늘 이게 공개 행사에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가 나왔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이게 뭐냐면 이분들은 친노, 친문, 이 다 걸쳐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 공식 행사에 제가 아마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온 게. 이재명 지사의 행사에. 그건 상당히 이제 이재명 지사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만큼 이제 친노, 친문 계열에 있는 분들은 일단 이재명 지사 쪽으로 상당히 무게감이 실렸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모임이 뭐냐면 DMZ 포럼이라고 그런 것인데요. 이 모임의 주도한 목적이 뭐냐면 이 개성공단 정상화라든지 남북 관계를 사실은 김대중 정부도 이어온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시키는 모임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문정인, 임동원, 이종석, 정세현 이런 분들이 전부 다 관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결국 그 정통성, 즉 왜 친 DJ 그다음에 친노, 친문 거기에 일관적으로 흐르는 흐름이 뭐냐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 기존의 어떤 DJ의 햇볕 정책을 개성 발전시킨다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적통을 이재명 지사한테 주겠다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마 저는 다른 모임보다도 이 모임이 결국은 이제 그동안 어떤 관망하던 친노, 친문의 어떤 세력들이 이재명 지사 쪽으로 상당히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친문 일부 핵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더 고삐를 잡아 나가고 있는 국면 아닌가? 특히 이 대북 정책, 통일 정책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전 정부 거를 개성 발전시켰다. 또 현 정부를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이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석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의 모임은 이재명 지사에게는 상당히 의미 있는 모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북 정책, 계승 물론.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이해찬 전 대표와 한명숙 전 총리까지 등장을 했다. 소국장님. 네. 이렇게 되면 반대로 지금 대권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재명 지사 쪽 한쪽으로 쏠리는 힘이 완전히 쏠리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기의식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일단 지금 이 이해찬 전 대표로 통칭되는 이 친문 세력 핵심 일부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여권 내 지지율 1위이고 야권 후보에 맞서서 현재 여권 내에서 계속해서 저 정도 이재명 지사만큼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설프게 제3 후보를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들은 여권의 분열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현실적인 실체로서의 이재명 지사를 인정했다라는 그런 이 상징적인 의미로 판단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 정세균 전 총리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는 있지만 이 생각만큼 지지율 상승 속도 이런 부분들이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민주당의 경선의 일정대로라면 6월 중순 넘어가면 바로 이제 경선 일정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나 정세균 전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에 쫓기면서 일단 호남의 대표주자 자리를
누가 먼저 차지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좀 고심이 깊어지는 형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포럼 이 참석자 면면이 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글쎄요 과거에는 당내에서 견제를 받다가 이제는 친노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 빠르게 새를 불리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관련 발언했던 이재명 지사 얘기와 진중권 전 교수가 이재명 지사를 평가한 말들 저희가 화면으로 모아봤습니다. 전부를 다 우리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판단을 받는 것이 정치인 또는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분의 도리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포장지만 또 예쁜 부분만 자꾸 보여주셔가지고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제가 보기에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스스로 커나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정권 들어와서 이 공정이라는 게 깨졌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의 시대 정신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경쟁 후보인 이재명 지사 숟가락을 또 올려놨더라고요. 그 전에는 왜 기본소득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문제는 왜 이런 식의 포퓰리즘적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윤석열 전 총장 지지 포럼에서 이재명 지사 언급도 나왔는데 포퓰리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는 뭐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햇볕 정책 개선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경제 정책의 포퓰리즘 진중권 전 교수가 이걸 좀 꼬집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하면 가장 많이 든 게 국민들에게 인식됐던 이 트레이드 마크 같은 게 기본 시리즈잖아요. 또 무상 시리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기본소득부터 시작해서 그건 뭐냐면 사실은 분배에 많은 그 관국점을 뒀던 거고 평등의 가치를 많이 강조했던 것인데 지금 어제인가 그제 이제 새로 출범했던 그 민주당의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있지 않습니까? 성장과 공정 포럼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성공 포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성장이라는 단어를 넣었던 것도 굉장히 이색적이고요. 그러니까 평등과 분배의 가치를 부여했던 분이 갑자기 성장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 보수적인 용어와 가치거든요. 그리고 공정이라는 단어를 불쑥 올렸단 말입니다. 근데 공정은 아까도 오늘 이야기했던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포럼이 바로 공정과 상식 포럼이고 맞아요. 윤석열 총장은 진중권 교수가 말한 대로 공정의 상징 자본처럼 돼 있는 건데 그 공정이라는 단어를 뜨거니 성장과 공정 포럼에 올려놔서 진중권 교수는 아마도 숟가락 얹어놓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생각해도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뭐 성장을 중시하고 공정을 강조하는 것에 누가 또 이를 제기하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이라도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환영할 바이지만 어찌됐든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여권에 앞서가는 유력 주자이긴 하지만 그러면 마지막 남아있는 야권 지지층이나 아니면 중도층을 더 견인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부족했던 성장의 가치 그리고 지금 윤석열 총장이 지금 상대적으로 우위에 장악하고 있는 이 공정이라는 가치를 자기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정치적 의도와 전략을 가지고 성장과 공정이라는 포럼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아마 진중권 교수가 분석을 하다 보니까 숟가락을 얹어서 대중의 욕구에 그대로 부응하는 파퓰리즘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공정도 꼭 윤석열 아니죠. 총장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럼요. 이 화두가 이도하 변호사님. 네.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새몰이를 하기 시작하면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지금 당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있고 맞상대하는 윤 전 총장도 계속 결집을 하고 이제 벌써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싸움이 좀 시작된 것 같네요. 예, 지금 이재명 지사는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안정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윤석열 전 총장이랑 양자 대결을 해서 항상 우위에 있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박스권에 갇힌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중도층 공략을 위해서 뭐 성장 얘기도 하고 공정 얘기도 하고 시대 정신이 공정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진중권 교수가 비판한 것처럼 조국 사태나 이런 때는 한마디도 안 하다가 갑자기 공정 얘기를 하니까 이게 포퓰리즘 아니냐. 본인이 그걸 보여준 게 뭐냐.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 공격하면서 언론에서 예쁜 포장지만 보여준다 이러는데 예쁜 포장지는 이재명 지사가 누렸죠. 예를 들어 공중파에서 예능하면 진짜 예쁜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해주는데 그거 한참 누리신 게 누군데요. 근데 오히려 뭐 윤석열 전 총장은 그렇게 예쁜 포장지가 아니라 그냥 발언 갖고 언론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예쁜이란 표현은 아직 적절치 않고요. 포장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아직 알맹이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제 예쁜 포장지 운운하는 거는 오히려 본인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님 개인적인 네, 시각으로 제 제가 개인적인 견해예요. 알겠습니다. 자, 글쎄요. 대선 시기가 재빨리 돌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일단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 얘기 오늘 핵심 이슈로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제 좀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